6월 지방선거 63일 남았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핫해지고 있습니다. 출마 희망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고요. 여기엔 대선 주자급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낸 분입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염태영입니다. 네네. 지난 24일 날 민주당 1호로 출마 선언하셨죠? 예. 네, 짤막한, 짧고 굵은 출마의 변. 왜 염태영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돼야 되는가 전해 주시죠. 예.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지방정부가 인구 125만의 수원시입니다. 3선을 한 수원시장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장 출신으로는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전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네. 이번에 대선에서 보면 양당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이 전무한 그런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후보들을 택했지 않습니까? 네, 영선 후보들이었죠. 그렇죠. 예. 여의도 정치, 중앙 관료 정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12년간 시민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민생 현장에서 실적을 내고 실력으로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민생 중심 생활 정치를 실현하는 이런 경력의 실력을 갖고 이번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염 시장님을 먼저 이렇게 알게 됐던 거는 수원 환경센터에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으로 저는 처음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 기억이. 예. 예, 환경운동을 하시다가 어떻게 아까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인연이 돼서 환경운동, 시민운동을 하다가 청와대로 가셨고 또 어떤 계기로 청와대에서 수원시장으로 생활정치 현장으로 가시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2002년 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인수위에 참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인수위가 끝났을 때 환경운동가로 돌아왔는데 2004년도쯤에 가서 노무현 정부의 새만금, 삼보일배, 천성산, 관통도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 곡직한 사안들에 의해서 민간 환경단체하고 계속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정부가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였었는데 저 역시도 이제 환경단체 대표였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밖에서만 하지 말고 인수위 때 정책의 초안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돌아서 한번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받고 그때 당시에 같이 단식 농성하고 그러던 환경운동 동료들과 논의 끝에 그래 염태영 보내자 이런 합의가 있어서 그 이후에 국정과제 비서관 그중에서도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고 나서 이제 경기도 수원시 시장으로 당선되신 게 그러다가 2006년도에 수원시장 선거가 있어서 나가라고 그럴 때 너무 어려우니까 다들 안 나가는 거예요. 네네. 열린우리당 시절이죠. 네네. 저는 이제 떨어질 줄 알고 나와서 2006년도에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2010년도에 다시 도전해서 된 거고 그 이후로부터 3선을 한 겁니다. 네. 상당히 젊은 시장님이셨겠습니다. 2010년에. 예, 40대 말 처음 당선됐을 때 그랬죠. 네. 그러시군요. 자,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어쩌면 본선보다 더 치열할 수도 있다. 5선의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 그리고 어제 오늘 보니까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도 가세할 것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죠. 예. 자, 조정식, 안민석, 김동연 세 분보다 염태영이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 뭡니까? 예. 저는 이제 세 분 다 솔직히 부담스럽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지명도도 있고 다선이신 분들이 나오면 저는 이분들 때문이라도 당내 경선에는 흥행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런 분들과 지금 저는 수원시장 3선 출신이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결하는 것이 저로서는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또 하나의 이재명을 알아봐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긴장되기는 하지만
염태영의 돌풍을 한번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태영의 돌풍을 보시라. 예. 조정식 의원은 보니까 어젠가요? 그제 출마 선언하면서 이재명 찐동지 이걸 강조하세요. 근데 우리 염 시장님은 보니까 출마 선언문이나 이렇게 공보물 보니까 그 홍보물들 보니까 이재명과 염태영의 평행이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평행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고문하고는요. 조정식, 안민석 두 분은 이재명 후보하고 아마 학번이 같을 겁니다. 대학이. 네. 대학은 다르지만. 네. 저는 이 두 분이 이 후보의 대선 도전 과정 중에서 인연을 맺었다면 네. 저는 그보다 훨씬 전인 30년 가까이 된 저는 이제 환경운동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그 당시부터 알았고요. 네네. 정치 경력으로 봐도 2006년도에 성남시장, 수원시장 나와서 둘 다 떨어졌고, 네. 2010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약 한 12년간을 같은 지자체장으로 지냈죠. 성남시장, 네. 수원시장, 또 네.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이렇게요. 네. 거의 정치 경력을 같이 걸어왔다 이런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민생 정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한다는 이런 정치의 시각과 정책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평행 이론을 내세우는 거고요. 네. 대표적으로 또 성남시의 FC, 성남 FC의 구단주, 수원 FC의 구단주일 때 저희가 깃발 라스코 이런 것 갖고도 네. 평행 이론을 만들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시민운동부터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평행이다. 2015년에 경향신문에 네. 이철이 지금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요. 이분이 신문에 컬럼 쓴 거 7년 전인데 그 네. 제목이 나와요.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생 정치의 상징이다. 네. 조용한 염태영 시장이나 또 우렁찬 이재명 시장이나 지향하는 바가 같다. 사회 경제적 입자의 삶을 챙기는 진보 정치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 평행 이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자, 이렇게 그 시민운동부터 지방자치 민생정치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런데 인지도가 가장 최대의 난적 아니냐. 선거는 사실 인지도가 깡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실 보관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 인지도는 그렇게 체급이 좀 큰 사람들하고 한번 붙어야 인지도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인지도는 이렇게 흥행이 되는 요소들의 사람들과 붙으면 전 오히려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2020년에 최고위원 선거 때도 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기초자치단체장인 제가 최고위원 출마하니까 인지도가 낮은데 어떻게 되겠냐. 네네.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 반대로 제가 10명의 후보 중에 8명이 컷오프 되는데 통과됐고 그 8명이 싸운 최고위원 중에 2위로 됐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라는 장만 펼쳐지면 그 안에서 제 역량을 발휘해서 분명히 저로서는 여의도 정치, 관료 정치, 인지도로 대변되는 정치 여기에 변방지장 출신의 염태영이 어퍼컷을 멋지게 안기는 이런 기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조정식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은요. 이재명 고문 활용법에 대해 구상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시흥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 좋겠다. 세트로 가자. 세트 플레이 하자.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은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고문 백이종군하고 8월 당대표 선거 나선 뒤에 2년 뒤 총선에서 종로 출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치 1번지에서 원내로 입성하는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 평행이론이라고 하셨는데 염태영 후보님께서는 이재명 지사 어떤 로드맵을 쫓아가는 게 좋겠다. 제안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공학으로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게 아닌지 하는 것으로 좀 우려스럽고 유감스럽고요. 네네. 누구든지 나와서 후보가 되려면 왜 내가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염태영이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될 때입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아마 예상되기는 매번 동물국회가 재현되지 않겠어요? 네. 여소야대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네. 그럴 때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따로 챙길 겨를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정치, 먹고 사는 것, 일자리 만들기,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챙기는 것 이런 것을 염태형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염태형만의 민생 정치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 더욱 비신할 수 있고 네. 민주당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로드맵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학이다. 지금 그런 얘기는 할 시간이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취지신가요? 예, 지금은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정책을 어떻게 준비해서 윤석열 정부 시절의 야당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이 제대로 민주당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네. 민생을 제대로 하는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강력한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 주셨고요. 자, 생활정치, 민생정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수원시에서 지금 본인이 수원시장 3선을 하시면서 생활정치, 민생정치 상징 우리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신 선생님 행리단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예. 예. 수원의 대표적인 상징인 수원 화성을 뿜고 있는 동네거든요. 네, 그렇죠. 행궁동이라는 마을인데 예. 이것이 원도심이 상당히 쇠락해 있던 곳이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인스타그램 같은 데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죠. 그랬더라고요. 예, 이곳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모델입니다. 예. 이건 제가 2011년에 국제기구에서 생태교통 페스티벌이라는 걸 유치해서 2013년에 한 달 동안 그 동네에서 차 없이 생활하기에 도전하게 해서 도시 발전의 명확한 컨셉을 만들고 또 그걸 하고 나서 주민들과 자발적으로 그 변화에 대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의한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네. 도시 재생 계획의 모범이 됐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은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맞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맞춤형 생활 정치는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 같은 12년의 경력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 당내 경선도 치열하겠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경기도에서 승리하면 다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름 거론되고 있고요. 심재철, 함진규, 김영환 이런 분들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내일 정계 은퇴냐 경기도지사 출마냐 둘 중에 하나 뭐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이런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다른 심재철, 함진규, 김영환 등 국민의힘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염태형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어느 측면에서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그분들은 우선 민생 정치를 다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네. 표현을 몇 번 했거나 또 이 지역 분들이 아니시죠. 네. 예, 그래서 경기도를 잘 알고 경기도민의 맞춤형 정책을 하고 또 그런 실적을 실제 현장에서 보여주고 이런 것의 우위를 저희가 확실히 점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나오더라도 선거 과정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맞붙어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2006년도에 수원시장 나와서 안 됐지만 2010년도 최초의 민주당 시장이 됐습니다. 네, 최초였습니까? 그리고 예? 그때가 최초였습니까? 수원시장 중에서는 민주당이? 최초였고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3선을 하는 동안에 지금 수원에서는 2016년, 2020년 연거포 5석의 국회의원 전체를 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제가 3번 시장하는 동안 매번 득표율이 50%에서 67%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의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장에서 성과를 보인 것을 우리 시민들이 믿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수원 시민들이 경기도민들 10분씩에만 이렇게 저의 신뢰할 만한 행정에 대해서 성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충분히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게 좀 보도가 좀 엇갈리긴 했는데 이재명 고문의 의중이 이재명 민주당 비대위원들에게 전화해서 송영길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라고 언론이 보도가 됐는데 민주당 공보국에서
전혀 이거 사실 무근이다라고 또 이렇게 문자를 또 쭉 기자들한테 보냈더라고요. 예. 도대체 이게 뭐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거는 뭐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뭐 공식적인 입장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왜 이런 뉴스 보도되는 걸까요? 아마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니까 네.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갖고 볼 때 네. 이 일을 아마 이재명 후보가 내서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죠. 결국은 이 일을 퍼뜨려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고 또 왜 그랬을지 네. 얼마나 정정당당하지 않은 방법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우리 경기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염태영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 한 30초 정도 해주시죠. 예, 저는 윤석열 정부 시대 때 윤석열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경기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여주시듯이 벌써 분열, 갈등 이런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지자체가 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갖고 싸워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민이라도 확실하게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또 수도 서울과 견주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만들 수 있는 제가 민주당의 자존심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나가는 동력을 만드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내 경선과 본선 본격화되면 또 저희들과 만날 시간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염태영 전 수원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낸 염태영 전 수원시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